어두운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은수가 미안하다. 문 앞에 선 여인의 뒷모습. 떨리는 손.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지 않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여자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새벽 5시 낡은 주택가의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고요함을 깹니다. 정은숙 58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홀로 부엌에 서서 하루를 준비하지요.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손, 주름진 손등과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녀의 손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말해줍니다. 결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시간을 지켜온 손입니다. 식탁 위에 하나씩 놓이는 반찬들.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은숙 씨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며 하루를 정리하는 삶이었지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누워 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한데 집안 공기는 왜 이리 무겁고 차가울까요? 은숙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은숙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착한 사람, 참 좋은 부인, 헌신적인 엄마라고요. 하지만 정작 은숙 씨 본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1987년 봄 26의 은숙은 30살의 장기석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남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지요. 이 사람이면 평생 날 지켜줄 것 같았어요. 은숙은 그렇게 회상합니다. 신혼집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지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차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 웅크린 젊은 은숙.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따위로 밥을 해.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지요. 그날 밤 은숙은 친정 엄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가정을 지키는 게 내 의무란다. 그래서 은숙 씨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임신했을 때 은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아빠가 되면 변할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 태어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 했고 완벽한 아내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초등학생이 된 도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엄마, 경찰 불러요. 경찰. 은숙은 황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아빠는 그냥 화가 나셨을 뿐이야. 아이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때도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빠를 나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정이 깨지면 아이가 불행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은숙은 식탁을 닦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닦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은숙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눈빛이었지요. 한때 반짝이던 그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게 나인가? 그날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도 남편은 소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반찬이라고 내나? 은숙은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묵묵히 주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말이지요. 이제 은숙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은숙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죽어버린 것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장에서 은숙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복이었지요. 늘 하던 대로 저녁 반찬거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은숙아, 정은숙. 멀리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오랜 친구 박미자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은숙의 옛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던 사이였지요. 어머, 얼마만이야. 너 많이 늙었다? 은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자야, 오래됐네. 두 사람은 시장 한편 처마 밑에 섰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없고 그냥 살았지. 미자는 은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아, 너. 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아,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미자는 알았습니다. 은숙의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숙아, 우리 차 한잔하자. 응?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은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걸어갔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 30년을 참아온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찻집,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따뜻한 차를 은숙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은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은숙아, 솔직하게 말해봐. 남편한테 맞고 살지?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알아. 나도 겪어봤거든.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자야, 너도? 응. 나도 10년 전에 이혼했어. 그때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숙아,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혼이 죄는 아니야. 내 인생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이제 너무 늙었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늙긴 무슨. 우리 아직 60도 안 됐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자는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뭐든지. 그래야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장 보고 왔어요. 장을 그렇게 오래 봐? 어디서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냐?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미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잖아.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국그릇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행주를 들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닦으려 했습니다. 또 그렇게 참기만 할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제대로 해.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뭘 했다고. 손 놓으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숙이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손 놓으라고요. 아파요. 인연이 미쳤나? 탁!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숙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은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네, 진심이에요. 인연이 정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야. 엄마는 진심이야. 하지만 엄마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갑자기 왜? 잘 살아온 게 아니었어, 도윤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견딘 거였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너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경찰 부르자고 울던 거. 엄마, 그때도 엄마는 참았어. 내가 아빠 없이 자라면 불행할까봐. 근데 이제 너도 다 컸잖아. 결혼도 했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이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정을 깨시면 안 되죠. 참고 사는 게 어른이에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그때의 자신 말이지요. 수진 씨,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참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는 이제 못 참겠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힘드셨어요? 은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응, 너무 힘들었어, 도윤아. 도윤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편 들 거예요? 수진아,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뭐라고요? 도윤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들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은숙과 도윤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셔야 해요. 그 한마디에 은숙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이혼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문제였지요. 은숙은 평생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은숙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네요. 집도 이미 매각됐고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요? 한 달 전입니다. 어머님 모르셨어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소송은 진행하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숙은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갈 데가 없어. 미자는 말없이 은숙을 데리러 왔습니다. 은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의 삶이 고작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미자의 도움으로 은숙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역 근처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낼 수 있겠어? 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을 수 있으면 돼. 은숙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첫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에서 미세한 전기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빈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은숙은 습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여기는 원룸이었습니다. 부엌이랄 것도 없는 작은 싱크대만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은숙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8세, 학력은 고졸, 경력은 전무했습니다. 몇 곳을 알아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숙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사람 구하세요? 김밥집 주인이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김밥 말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집에서 해봤어요. 일단 해봐요. 하루 4만 원,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숙은 김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을 씻고 당근을 채 썰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아줌마 김밥 세 줄이요. 네, 잠깐만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땀을 흘리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은숙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1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일치 일당이었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혼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춥고 외로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폭언이 없었습니다. 주먹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아들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도윤아.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요? 김밥집에서 일해. 괜찮아.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하지만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볼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작은 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들지? 응. 근데 이상하게 괜찮아. 미자가 웃었습니다. 은수가 너 변했다. 그래. 응. 목소리가 달라졌어. 살아있는 목소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강경화 말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한 번만 오세요. 마지막으로.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은숙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네. 그런데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응. 엄마 괜찮으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거의 의식도 없으세요. 그래.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도윤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있다 올게. 문을 열었습니다.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 장기석이었습니다. 은숙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서워하던 그 사람이 맞나?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신음했습니다. 눈을 조금 떴습니다. 은숙을 봤습니다. 수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왔고, 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은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어. 진짜로. 그게 사랑이었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매일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는 게 사랑이었어요? 미안해.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돼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은숙은 일어섰습니다. 당신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은숙아.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남편이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며 사는 건 결국 또 당신한테 묶여 사는 거니까요. 은숙은 남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야윈 손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때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편히. 은숙은 돌아섰습니다. 은숙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손 좀. 은숙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은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든 고통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도윤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엄마 집에. 여기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 은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은숙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원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사흘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장례식장은 시립병원이에요. 오실 거죠? 응,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웃을 줄 알았구나. 은숙은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만족하세요? 뭐, 시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혼도 필요 없고. 은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나는 사람이 죽길 바란 적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답게. 은숙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응. 이상하게. 괜찮아. 울었어? 아니. 눈물이 안 나오더라. 그럼 된 거야.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은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은숙의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다시 김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깻잎을 씻고 당근을 썰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줌마, 오늘 표정 좋으신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가벼워 보여요. 은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마치고 은숙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거리를 사러 바쁘게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천천히. 은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성센터 상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전에 미자가 소개해줬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여기서 자원봉사자 구하는 거요. 아, 네. 한번 해보실래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상담하는 일이에요. 은숙 씨 같은 분이 하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경험이 곧 자격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며칠 후 은숙은 여성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은숙은 그 글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상담은 긴장됐습니다.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은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잘못했다고 빌고. 근데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정말요? 네. 폭력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도 58살에 시작했는걸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져요. 천천히 조금씩. 상담을 마치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일주일에 2번씩 여성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픔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원룸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썼습니다. 오늘 한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나는 선생님이 아닌데 그 말이 참 기뻤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에는 엄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어렸을 때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면 됐어요. 고마워. 너한테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숙은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구나.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은숙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벚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백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살고 있구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꾸 화를 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숙은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30년을. 여성이 은숙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했어요. 혼자 살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유로워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연락처예요. 여성센터인데 상담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숙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은숙의 어깨에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살며시 털어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은숙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은숙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산다.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은숙의 인생에 이제 막 늦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은숙은 지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해는 뜰 것입니다. 은숙은 일어날 것입니다. 김밥을 말 것입니다. 여성센터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은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은숙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